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한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또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됐던 상황도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 소속 해외안보자문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등으로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적 공격을 했었다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여전히 중간 단계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국무부 해외안보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평가한 한국의 2020년 범죄 안전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만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은 다소 식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비롯해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난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추가 대화 역시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미북 비핵화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위협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내 반미 반서양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이 높아진 시기가 있어 왔다면서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언급하고 한미 FTA 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발생한 대규모 집회 등을 지적했습니다. 최근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의 징액 제한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분담금 징액에 반대하며 반미 시위를 벌이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은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전원 체포됐으며 당시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 공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심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모형 사출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8일 북한 심포 조선소를 찍은 지난달 2월 10일과 지난 5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사진에서 미사일 정비 발사탑이 과거보다 뒤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출 시험에 필요한 원통형 발사 관련 장치들의 움직임도 포착됐다면서 2대의 차량과 트레일러, 소형 크레인 등 발사에 필요한 장비들도 발사탑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8노스 측은 시험대 서쪽의 충격 완충지대에 미확인 물체 4개가 배열돼 있다며 이는 사출 시험이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사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저지를 위해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도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에 대한 미국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수익 창출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수행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악성 코드들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지난 19일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위협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관여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부처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불법 자금 확보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1월과 3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제재를 발표하며 정부 내 부처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oadly think sanctions are very, very effective. So as a broad statement, targeted sanctions are very effective. As it relates to the specifics, we do coordinate with DOJ. 북한은 정찰 총국과 IT 관련 부서의 해외 거점을 통한 사이버 활동으로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십 곳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위원도 지난해 12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름과 국적을 세탁해가며 세계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다른 불법 활동을 통한 수익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에 대한 각국의 책임 있는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안보의 전략적 환경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7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 역시 영내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 안보에 직접적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독재 정권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하며 자국민을 학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 국방부가 북한 등 불량 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 대사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9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해리스 대사가 평소 즐겨 한 말은 한국은 미국 대사로서 최고의 근무지이자 미국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이며 동맹이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며 해리스 대사의 다짐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이후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